콘텐츠 글쓰기에 관한 저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 동안, 주말인데, 이렇게 또, 공부에 의욕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2시간 예정된, 글쓰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뒤에 혹시 책을 쓰신 분들은, 책 쓰기에 대한 팁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드릴까 하고요. 혹시, 책을 쓰신 분, 써보신 분, 예, 책을, 써보신 적 있어요? 네. 한 권, 몇 권? 9권. 9권? 그건 저한테 들을 필요가 없을 분일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책을 쓰십니까? 저기, 비슷한 콘텐츠로. 그래요? 예. 네. 조금, 인사이드가 좀 많이 필요한 시기라.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늘, 책을 쓰는데 고민이 많죠. 예. 또 계속 똑같은 걸 낼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와 컨텐츠가 있어야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걸 계속 생산해내는 건 결국 자기 복제가 밖에 안 되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작가가 돼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있는 것 같고. 여기 또 혹시 책을 쓰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쓰려고. 예비 작가. 혹시 어느 정도 써놓으신 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직 출간인 전인 뿐인 거고. 기획서 쓰고 있다. 예. 네, 좋습니다. 책을 쓰셨든 아니면 책을 쓰실 예정이든, 저는 이제, 책 쓰기 전체를 오늘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픽션이 있고, 넌픽션이 있고, 말하자면 소설, 문학서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필 형태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전문서적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저는 개인의 일상이나 아니면 이런 삶을 나누는 이런 수필 이런 거는, 저는 특별히 해드릴 재주가 없고, 저는 그 책 속에 아니면 글 속에 우리의 글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가져다가, 거기다 이렇게 넣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넌픽션 글들이죠. 또, 제가 쓰는 책들은 거의 그렇고,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책 속에 많이 넣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콘텐츠가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는 제가 했던, 아니면 제가 지금 살아왔던 얘기를 조금, 그 다음에 제가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책 속에 담는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좀 강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그걸 위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를 2시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실습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팁을 드리는 정도의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게 직업을 통해서 이제 삶을 살아왔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작가인데 주로 이제 넌픽션의 책을 내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책을 쓰는 작가가 된 건 결국은 제가 인생 동안에 읽어왔던 책들 때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떤 책을 만났고, 또 어떤 작가의 생각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고, 그걸 어떻게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인생의 책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 인생의 책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이렇게 역사서, 그 다음에 경영서도 좀 있고요. 주로 역사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꾼 책들이 이런 역사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역사 분야의 책을 쓰고 살게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제 고민이 이겁니다. 과연 저는 역사책이 좋고, 저는 열심히 읽고 하는데, 이런 책을 써내는데, 제일 고민은 이거죠. 과연 이거 써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요즘 시대에 인공지능이 어떠니, 4차 산업이 어떠니,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IT 쪽으로 달려가자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거꾸로 IT를 한 10년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이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있다면 이 길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그 길로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역사책 읽으면서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죠. 그래서 작가로서 이제 뭔가 노력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작가들 많이 있단 말이죠. 특히 또 이 인문 분야는 학교에서 연구하신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할 것이냐, 그거에 이제 저의 관점은, 그래도 쓰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이게 직업이라도 뭔가 재미가 있어야지 계속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의미를 담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탁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돈이 되죠. 누군가 나한테 돈을 준다는 거, 어쨌든 잘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줄 때까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탁월함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예를 직장 생활하면서 작가가 되기 전에 제일 많이 했던 건 이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따로 돈 주는 데가 있다면, 돈 안 벌고 재미만 추구해도 되죠. 그래서 저는 가장 재밌었던 책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이어서 그 사람의 책을 참 오랫동안 읽어왔고, 그 현장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헤로도토스가 갔던 길을 모두 다 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갈 수 있는 곳을 이제 가서 같은 느낌을 가져보는 거죠.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기 책에 담은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이 갔던 장소를 한번 가서 그 이야기를 한번 느껴보려고 이렇게 여행을 떠났던 거고요. 이런 여행도 우리 콘텐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내 느낌을 담으려면 결국은 내가 그 발로 밟아가지고 거기를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읽히는 조르바, 그리스 조르바 같은 것도 구글 사진에 뒤져보면 이런 사진 많죠. 이게 이 조르바를 쓴 카즌차키스의 무덤인데 이제 크레타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 사람 무덤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사실은 이게 자기 묘분명이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카렌차키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독자가 쓴 거야. 독자가 카렌차키의 책 속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그냥 여기다 대표 문장이라고 보고 여기다 해준 거예요. 누군가가.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사실은 묘명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게 이분의 가장 대표 문장이 된 거죠. 이분의 책 속에 나옵니다. 저도 사실은 가서 이 묘비명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본 다음에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이렇게 감동이 더 크죠. 그러면 또 과연 이 그리스 조르바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또 내가 가져올 수도 있죠. 그 콘텐츠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카즌차키스가 느꼈던 그런 것도 내 감상을 같이 해서 거기다 또 내 책 속에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의 똑같은 현장을 한번 가보는 거죠. 또 이 서양의 그 인문고정 중에 마키아벨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군주론이라는 책도 있고, 이 군주론과 대척되는 책이 로마사 논고라는 건데, 사실은 마키아벨리는 이 군주론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공화주의자입니다. 공화주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로마 시대 공화주의. 그래서 이 두 책이 사실은 상당히 대척되는데, 물론 이제 군주론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근데 둘 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나름대로의 작가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 마키아벨리의 생각을 한번 가봤죠. 이 사람이 이제 그 군주론을 썼던 현장. 그러니까 피렌체 시내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시골에 자기 시골집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벼슬을 떨어지고 나가서 살면서 이 책을 썼던 거죠. 거길 또 이렇게 가봤죠. 그나마 아직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서 제가 뭘 쓰진 않았지만, 아마 앞으로도 이 사람의 이 시골집을 갔다 왔던 어떤 감상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저만의 글을 쓰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역사책을 읽고 작가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자,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읽고 여행만 다니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읽고 만들어낸 콘텐츠가 어떻게 하면 돈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합니다. 뭐니 머니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작가도 뭘 알아야 되냐? 마케팅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건 간단해요.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내가 만들어낼 재주가 없으면 안 되겠죠. 고객이 아무리 원해도 내가 그걸 생산할 수 없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걸 잘 이렇게 믹싱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돈 되는 일과 연결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이제 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일단 남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과연 남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나만 인문고정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시장에 고객이 있습니다. 내가 쓴 콘텐츠와 내가 쓴 책을 좋아할 만한 고객이 분명히 시장에 있다는 거죠. 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 또 하나는 저는 자격을 검증하라가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격을 검증하라. 과연 이 사람은 이거를 쓸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소비자들은 원하죠. 여러분도 책을 이렇게 보시면 뭐부터 보십니까? 물론 당연히 제목이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죠? 저 표지를 딱 열면 뭐가 있죠? 네, 작가의 프로필 있죠. 이 제목과 과연 프로필이 맞아 떨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저도 늘 그렇습니다. 어떤 책을 골랐어요. 작가 프로필을 봅니다. 이 사람은 과연 이 콘텐츠를 얼마만큼 기대할 만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가. 뭐 저처럼 이런 뭐 삼국지 역사 이런 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자격 검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자격 검증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사람은 이런 책글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결론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좋은 것과 고객이 원하는 것의 균형을 생각하는 것. 앞에서 얘기했죠.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되 어떤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좋은 것을 고객이 원하는 것과 적절하게 믹싱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과연 고객이 원하는 건 뭘까? 이게 참 어렵죠. 예. 사업하시는 분의 가장 고민이 그겠죠. 예.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알면 뭐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객이 원하는 걸 잘 모르니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단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도 계속 변하겠죠. 내가 그전에는 못하던 거를 뭔가 계속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책을 읽고 또 현장을 가고 이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산출물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뭐 글이든 아니면 책이든. 저는 인생에 딱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목표 세우고 이렇게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근데 딱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1년에 책 한 권 내는 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 이거를 계속 가는 거. 1년에 한 권씩 책을 낸다는 건 1년에 한 주제씩 책 공부를 한다는 의미와 사실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내는데 저는 비슷한 유의 책을 내진 않습니다. 방향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콘텐츠를 계속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20권, 30권 내는 분들이 뭐 50권 냈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잘못하면 자기 복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10권 넘게 쓰셨는데 보니까 1권이나 12권이나 비슷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자. 가급적이 그러지 말자. 그럴 경향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긴 하는데, 그렇게 되지 말자라는 게 늘 저의 삶의 모토기도 하죠. 책을 쓰는 작가로서의 하나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권씩 내되 조금씩 바꿔갑니다. 뭐 역사 분야를 다르더라도 조금 다르게 좀 다른 쪽을 넣으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제가 이 콘텐츠 글쓰기를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책쓰기, 뭐 글쓰기에 관한 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강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건 문장력이에요. 제가 책쓰기 책 참 많이 봤는데요. 다 문장을 어떻게 쓰고, 뭐 단문을 쓰고, 간단하게 쓰고, 읽기 쉽게 쓰고, 소리를 내서 쓰고, 이렇게 다 문장력을 가꾸는데 다들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디 가면 다 문장이 문장 이렇게 체크해주고, 빨간줄 그어주고, 너무 길게 썼다고 잘라주고, 전부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어떤 책이 확 들어오세요? 저는 문장을 보고 책을 읽지 않습니다. 뭘 보고 있냐면, 콘텐츠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좋으면, 문장이 좀 부족해도 용서가 됩니다. 물론 좀 읽기 힘들겠죠. 그러나, 저의 책 선택 우선순위는 콘텐츠지,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사람마다 문장이 좋은 이런 거를 읽어서 이제 그거에 감동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콘텐츠가 우선이라는 거죠. 근데 앞에 한 것처럼 문장이 좋은 사람들이 계속 뭔가 많이 쓰세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자기 복제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콘텐츠 없이 문장력만을 계속 승부하면 똑같은 일이 계속 생산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콘텐츠를 계속 바꾸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래서 저는
1년에 책 한 권씩 쓰려면, 물론 저도 문장력을 이렇게 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콘텐츠에 있다는 거죠. 마르지 않는 책 쓰기 주제다. 계속 콘텐츠를 보강하고, 계속 보강하고, 새로운 영역을 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콘텐츠 글쓰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